그가 환자 앞에 서면 허공에 창이 열린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본다. 그것은 신의 눈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달 전, 한강민은 그냥 병원에서 가장 낮은 인턴이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다. 강민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부모도, 형제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보육원만이 그의 시작이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16해를 버텼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의과대학 6년을 버텼다. 남들이 MT를 갈 때 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졸업식 날 그는 혼자였다. 인턴 첫날, 선배 전공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출신도 백도 없는 인턴은 병원에서 투명인간이었다. 퇴근 후 돌아가는 곳은 반지하 쪽방이었다.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의학서를 펼쳤다. 이게 그의 하루였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초대장이 왔다. 국내 최초 AI 의료 진단 로봇 공개 전시회, 의료진 대상 무료 초청장이었다. 강민은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전시회가 열린 건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다. 강민은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서 의사 가운을 여몄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전시장 안은 눈이 멀 것 같았다. 하얀 조명 아래 수십 대의 AI 의료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 사람만한 거대한 진단 로봇이었다. 강민은 로봇 앞에 섰다. 그것의 렌즈가 그를 향해 돌아왔다. 마치 처음부터 강민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였다.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로봇의 가슴 패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내부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과열, 그리고 연쇄 오작동. 경비원이 소리쳤다. 전지장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출구로 뛰기 시작했다. 강민도 몸을 돌렸다. 사람들에 떠밀려 뒤로 밀려났다. 그 순간 로봇의 과열이 임계점을 넘었다. 군중 속에서 강민은 발이 걸렸다. 전시 받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쓰러졌다.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폭발이었다. 전시장의 유리창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불꽃과 연기가 천장까지 치솟았다. 금속 파편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강민이 그것을 느낀 건 불과 0.1초였다. 그 다음은 암흑이었다. 강민은 전시장 바닥에 쓰러졌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 그를 내려다봤다. 응급 구조대가 들어왔다. 들꺽에 실린 강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실은 6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파편은 뇌의 측두 옆 깊숙이 박혀 있었다. 외과팀은 최선을 다했다. 수술은 성공했다. 그러나 파편의 일부는 끝내 꺼낼 수 없었다. 뇌 기저핵 바로 옆. 건드리면 오히려 더 위험했다.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영원히. 눈이 열렸다. 천장이 보였다. 하얀 병원 천장. 살아있었다. 강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2주 후 강민은 퇴원했다. 지도교수가 복귀를 허가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강민은 병원으로 돌아가기를 택했다. 그게 그의 집이었으니까. 복귀 첫날, 강민은 다시 흰 가운을 입었다. 복도는 그전과 같았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의사들이 지나쳤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처음 환자와 마주한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강민이 그분을 바라본 그 순간 허공에서 무언가가 열렸다. 창에는 글자가 가득했다. 주진 단명, 진행 단계, 혈액 수치, 그리고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토콜. 강민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려 있었다. 강민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은 사라졌다. 눈을 다시 환자에게 향하자 또 열렸다. 그는 뒤로 물러나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강민은 퇴근 후 옥상으로 올라갔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손에 상태창이 뜨나 보려고. 다음날 강민은 몰래 시험해봤다. 상태창에 뜬 내용과 실제 검사 결과를 비교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강민은 결심했다. 이 능력을 숨기지 않겠다. 진단에 쓰겠다. 단 하나의 목적으로.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의 이유였으니까. 강민의 진단 속도는 달라졌다. 다른 인턴들이 차트를 뒤지는 동안 강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 상태창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왔다. 3주째 원인을 못 찾고 있던 40대 환자. 강민이 그를 보자마자 상태창에 뜬 두 글자. 루푸스. 강민의 진단이 맞았다. 병원이 술렁였다. 인턴인 전문의들이 3주 동안 못 찾은 병을 찾아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문은 지도 교수의 귀에도 닿았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이어졌다. 강민의 정확도는 95%를 넘었다. 병원 전산망의 진단 기록이 새 이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한강민. 동료 인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부러움, 그 다음엔 의심. 출신도 없는 놈이 어떻게 이런 진단을 하나. 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지도교수 서윤아가 직접 강민을 불렀다. 어려운 케이스 하나를 내밀었다. 다른 교수 셋이 틀린 케이스였다. 지켜보겠다는 눈빛이었다. 강민은 케이스 파일을 들고 환자 앞에 섰다. 상태창이 열렸다. 그런데 이번엔 상태창이 다르네. 창에 처음 보는 경고 표시가 떠 있어. 상태창이 닫혔다. 갑자기. 강민은 눈을 깜빡였다. 허공은 비어 있었다. 처음으로 능력이 꺼졌다. 그날 밤 강민은 깨달았다. 상태창이 없는 자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인턴이라는 것을. 능력에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다음 날 응급실에 최악의 환자가 실려왔다. 35세 남성. 심장, 신장, 간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다발성 장기 부전. 원인 불명. 강민이 달려갔다. 환자를 본 순간 상태창이 열렸다. 이번엔 다치지 않았다. 창에는 가득한 데이터와 함께 붉은 카운트다운이 떠 있었다. 골든타임 27분. 강민은 지도교수에게 돌아섰다. 눈을 마주쳤다. 알 수 없는 확신이 실린 눈빛이었다. 강민이 먼저 움직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강민은 상태창의 데이터를 하나씩 소리 없이 읽으며 동료들을 이끌었다. 항생제수서 수혈량, 산소 포화도 임계치. 모든 지시가 맞아떨어졌다. 카운트다운은 11분이 남아있었다. 강민의 손이 처음으로 혼자 결정을 내렸다. 상태창이 알려준 것을 이제 그의 손이 직접 실행했다. 지도교수 서윤아가 강민의 옆에 섰다. 말없이 함께 처치를 이어갔다. 처음으로 그들이 같은 편에 서 있었다. 심박 모니터가 요동치다가 안정됐다.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규칙적인 소리가 돌아왔다. 환자는 살아있었다. 회복실 밖에서 환자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이 걸어 나오자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다시 옥상이었다. 강민은 서울의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두려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냥 그런 눈물. 아침이 왔다. 강민은 다시 흰 가운을 입었다. 복도를 걸었다. 그 발걸음이 달랐다. 두려움 대신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차 있었다. 오늘도 강민은 첫 환자 앞에 선다. 허공에 창이 열린다. 그런데 이번엔 순서가 달랐다. 창보다 먼저 강민이 먼저 웃었다. 그것이 의사였다.